제10장 냅킨 프레젠테이션 9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법.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정을 불태우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냅킨 프레젠테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냅킨 프레젠테이션 9를 통해서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우선 냅킨이나 화이트보드의 윗부분에 열정 또는 동기부여라고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림에서 보듯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때 화살표 하나는 아래로 향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위로 향하게 그립니다. 이것은 열정의 두 종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향하는 열정은 뜨거운 냄비처럼 쉽게 따뜻해지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위로 향하는 열정은 꾸준하고 일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비롯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가득한 세미나나 강연회에 참석해 이 사업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즉, 초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주일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초기의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이나 연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2주일도 되기 전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흘 동안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라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시들해진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 책도 뜨거운 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 부분은 곧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세미나 참석, 스폰서와의 미팅, 책과 자료 읽기, 제품 전달하기, 정보 수집하기는 모두 뜨거운 냄비나 밑으로 향하는 열정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활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위로 향하는 열정을 말하기 전에 사업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 레벨은 제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면 당신의 마음가짐 레벨이 최소한 30도 정도의 온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체온의 온기도 느끼지 못할 30도 이하의 레벨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설령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대가 호응해 주지 않아 자신만 처참해지는 결과를 얻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후원했고 그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막 사인한 사람은 대부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 흘러 40도가 넘는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훤히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의문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의욕이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꿈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이전에 타인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 사인했던 사람은 그 나쁜 경험으로 인해 네트워크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의적인 분위기를 전파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스폰서였다면 앞장서서 그들을 돕고 사업을 잘 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므로 그처럼 비극적인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렇듯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이제 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친한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는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실을 접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마 열정의 레벨이 30도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번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질문과 의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면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때문에 열정의 레벨을 40도 이상으로 회복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좀 더 길게 그 레벨에 머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가짐의 레벨을 항상 활성화해 체온보다 높은 40도 레벨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위로 향하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로 향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신에게는 이미 스폰서가 있고 그 스폰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도움을 줍니다. 가령 당신이 5명으로 시작할 경우 그들에게 각자 5도씩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어도 아직 25도 정도의 레벨에 불과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당신이 효과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 이상을 동시에 후원해도 한쪽에서 탈락자가 생기고 맙니다.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이 5명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신이 그 5명의 후원 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5도이지만 당신에게는 10도에 상당하는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처럼 2단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에게 10도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으므로 5명 중에서 단지 한 사람이 5명을 후원하는 것만 도와주어도 당신은 55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 단계까지 후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3단계에서는 20도, 4단계에서는 40도의 열기가 생깁니다.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활력이 생겨나 모두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하루빨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지요. 사실 이것을 체험하면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캐롤이 톰을 후원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부르기 쉬운 적당한 이름을 사용해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은 전화를 받습니다. 톰이 아니라 그 밑에 빌이 지난주에 벌써 5명을 후원했다는 전화지요. 빌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업라인 스폰서들은 당연히 분발하고 모두의 열정이 위로 향합니다. 이 현상을 위로 향하는 열정, 동기부여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당신이 후원한 사람은 아직 은배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가 사업에 커다란 흥미를 보일지라도 아직 진정으로 사업에 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구에게든 적어도 1명 정도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친구가 은배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 경우 당신 그룹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친구를 후원하고 나아가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 3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운라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금배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곧바로 금배 유형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네트워크 내에서 금배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 셈입니다. 그 금배를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은배 유형도 점점 활기를 띠며 금배로 변해갑니다. 은배 유형의 사람들이 점점 금배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 다운라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이 후원한 사람들이 금배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은배는 좋아, 나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열정을 불태우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다운라인이 활기를 띠는 것보다 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치켜드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라는 말도 있지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홀로서기를 하지 못합니다.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순간을 저는 그들이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그들은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배웁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후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잔을 후원했다고 해봅시다. 수잔, 당신을 태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요. 이것은 수잔을 간접적으로 칭찬한 셈입니다. 수잔, 당신이 후원한 사람을 냄비에 담긴 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수잔을 후원했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고 수잔을 냄비에 담긴 물로 비유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제 그룹에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냄비의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한여름의 사막의 한가운데에 냄비를 갖다 놓아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나 98도에서는 절대 물이 끓지 않지요. 만약 당신의 열정이 100도에서 끓고 있을 때 체온이 40도인 사람을 만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혹은 누구에게라도 당신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태양이 물을 끓게 할 수 없듯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끓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톱 레벨 사람들이 세미나나 미팅을 해주고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도 당신이라는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의 열정 지수를 40도로 끌어올려 효과적인 레벨에 도달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해야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은 당신의 스폰서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후원 활동을 도와줍니다. 일단 당신이 후원에 한번 성공하면 그것은 냄비 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5명을 후원한 시점이라면 5개의 불이 점화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상태지만 아직 물은 끓지 않습니다. 당신이 후원한 5명이 아무도 후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냄비의 물은 아직 25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3명이 3단계까지 깊어지거나 2명이 4단계까지 도달하면 혹은 1명이 5단계까지 네트워크를 깊이 파내려 가면 물은 순식간에 끓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든 냄비 밑의 열기가 100도에 달하면 물은 끓습니다. 일단 물이 끓기 시작하면 태양은 필요 없지요. 따라서 태양의 역할을 하던 당신은 다른 후원 활동에 힘을 분산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물은 계속 끓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우선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지원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당신이 그들 앞에서 횃불을 치켜들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이미 점화된 불길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아줍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화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도 열정으로 끓는 사람이 1명 있으면 그 그룹은 그림과 같은 상태에 놓입니다. 당신이 후원한 사람 중에는 끓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처음으로 물이 끓게 한 사람들이 반드시 당신이 최초로 후원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깊이 펼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냄비가 하나 끓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 새로운 5명의 열정적인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에서 보듯 냄비는 5개의 불꽃 위에서 끓고 있습니다. 냅킨 프레젠테이션 2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에 5명 이상과 충분히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만약 10명을 한꺼번에 사업에 참여시켜도 그중 5명하고만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5명을 찾기 위해 15명이나 20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변에서 화력을 거두는 백버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주십시오. 5명 중에서 1명이나 2명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후원하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버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후원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사업에 열정을 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사업이 잘 될지 그렇지 않을지 살피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